여러분, 오늘은 55세에서 75세 사이의 분들이 절대 누구와도 공유해서는 안 될 9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특정 영역에서 프라이버시와 비밀 유지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 삶의 특정 측면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존엄성, 마음의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일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에 매우 유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우리가 공유하기로 선택한 것만큼이나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오늘 우리의 주제의 본질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특정 주제들이 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생의 이 특별한 시기에 반드시 간직해야 할 9가지 비밀을 살펴보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이 비밀 1. 나이. 우리가 다룰 첫 번째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본 적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하지만 왜 내 나이를 숨겨야 하나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글쎄요, 답변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수치심이나 부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실제하고 해로운 현상인 연령차별, 즉 에이지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고령을 쇠퇴, 무능력 또는 관련성 부족과 잘못 연관짓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를 밝히면 여러분의 능력이나 건강에 대한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보거나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65세나 70세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충분한 에너지가 없다거나 새로운 기술에 뒤처져 있다거나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60대와 70대의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 창의성, 지혜의 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은 지속되며 나이를 밝히는 것은 의도치 않게 여러분의 길에 장애물을 놓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숫자가 아닌 행동, 아이디어, 에너지로 판단할 때 그들은 노화에 대한 선입견을 재평가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이는 나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언제 누구와 이 정보를 공유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의 나이는 단순히 관련이 없으며 언급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단순한 숫자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혜, 활력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를 뒷전에 두면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실제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단순히 나이가 아닌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 비밀 2. 돈. 우리가 특히 이 시기에 조심스럽게 지켜야 할 두 번째 비밀은 재정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문화에서 항상 금기시되어 왔으며 특히 우리가 성숙한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럴 만한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이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판단이나 긴장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확히 얼마를 벌고 얼마나 저축했으며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게 되면 질투, 원한 또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은퇴를 위해 좋은 저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여러분은 가족과 지인들의 끊임없는 대출 요청이나 재정적 도움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동정의 대상으로 대하거나 회복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의 유무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신중함은 여러분의 자율성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압력 없이 재정적 결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장기적인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의 압력 없이 말입니다.
또한 재정 문제를 비공개로 유지하면 사기와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노인들은 종종 그들의 추정된 취약성을 이용하려는 범죄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재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은 표적이 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에 대해 완전히 밀폐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아마도 비상시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야 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가족들과 재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핵심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특정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고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재정에 대해 논의하거나 절약 팁을 공유하거나 재정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주제에 대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개인적이고 독특합니다. 이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비밀스럽거나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외부 간섭 없이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밀 3. 가족의 비밀.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야 할 세 번째 비밀은 가족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풍부한 가족 경험의 테피스트리를 쌓아갑니다. 일부는 멋지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비밀을 왜 정확히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로 말입니다. 먼저, 가족 갈등은 가족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인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가족 내 인간관계와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싸움이나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정보가 일단 공개되면 잘못 해석되거나 왜곡되거나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문제를 노출시키는 것은 즉각적인 순간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 듣는 친구나 지인들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으며 이는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판단이나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은 고비와 저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도 갈등이나 도전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가족 문제를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가족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존엄성과 상호 존중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족 치료나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매우 유익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분은 판단하지 않고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비밀스럽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성인 자녀나 손주들의 삶에 대해 그들이 비공개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세부 사항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설령 좋은 의도로 한 것이라도 신뢰의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비밀은 단순히 문제나 갈등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개인적인 이야기, 독특한 가족 전통, 심지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밀 레시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가족 유대를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독특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족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문제를 숨기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관계를 보호하며 가족 핵심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외부 세계와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일부 것들은 가족의 친밀한 범위 안에 두었을 때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밀 4. 약물과 건강. 우리가 신중하게 유지해야 할 네 번째 비밀은 우리의 약물과 전반적인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건강이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종종 약물 사용이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과 약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해야 할 좋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원치 않는 판단과 요청하지 않은 조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도가 좋든 나쁘든 친구들과 지인들이 여러분의 의학적 상태를 통해 여러분을 보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여러분의 관계 역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하고 다면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대신 당뇨병이 있는 사람 또는 심장 문제가 있는 여성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면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의견과 기적의 해결책의 홍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이러한 조언들은 의사가 처방한 치료를 방해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이는 건강 상태를 완전히 숨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과 간병인들이 심각한 상태나 필수적인 약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 말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정보를 선별적이고 적절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안전입니다. 불행히도 범죄자들은 때때로 특정 약물, 특히 진통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노립니다. 약물에 대해 신중을 기하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건강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회적 상황이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의료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물어본다면 일반적인 답변을 하고 주제를 바꾸는 것이 완전히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웰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기는 대신 우리의 한계에 너무 집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약물과 건강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은 부정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사람들이 단순히 의학적 상태가 아닌 여러분의 전체를 볼 수 있게 합니다. 6. 비밀고. 성생활. 우리가 섬세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5번째 비밀은 우리의 성생활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 특히 노년층에 있어 금기시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나이에 관계없이 성생활이 인간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사생활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파트너와의 관계이든 새로운 사랑이든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나이가 지나면 사람들이 욕망이나 활발한 성생활을 갖지 않는다고 잘못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은 없습니다. 친밀감과 애정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정서적, 신체적 웰빙에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성생활을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불필요한 판단과 부적절한 댓글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성생활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삶의 이 측면이 개인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거나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한 커플의 경우 친밀감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공유하는 삶의 한 측면이 있다는 것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을 함께한 후에도 관계의 신비감과 흥분을 더할 수 있습니다. 독신이거나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중함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성생활을 탐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세부 사항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시각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생활은 단순히 성행위 그 자체를 넘어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친밀감, 애정, 동반자 관계, 자기 표현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측면들은 축하받고 충분히 누려져야 하지만 반드시 외부 세계와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의료 전문가나 치료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들은 판단 없이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의 성생활은 귀중하고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수치심이나 부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모든 측면이 공개될 필요는 없다는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생활을 축하하고 충분히 즐기되 특별하고 친밀한 무언가로 유지하세요. 7비밀6. 자선활동.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야 할 6번째 비밀은 우리의 자선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종종 더 안정적인 재정 상태에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선 행위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좋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기부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적, 철학적 전통들이 오랫동안 인정을 구하지 않고 주는 행위를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다른 일을 돕는 것이지 칭찬이나 사회적 지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선 행위를 비밀로 유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도의 순수성을 지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거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공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잡성 없이 주는 것에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익명의 자선 활동은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의 존엄성을 지킵니다. 수혜자에게는 공개적인 감사의 부담이나 그들의 필요가 노출되는 가능한 당혹감이 없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사회적 기대나 의무 없이 자유롭게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부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또한 원치 않는 요청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부에 관대하다는 것이 알려지면 여러분은 수많은 단체나 개인들로부터의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도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여러분의 재정적 웰빙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분이 자선에 대해 완전히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특정 대의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거나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적인 기여가 아닌 대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여기서의 비밀은 자신의 관대함보다는 긍정적인 영향과 지속적인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자선의 진정한 본질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자선 행위를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매우 순수하고 강력한 형태의 관대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8비밀 7. 명예와 업적. 우리가 지혜롭게 지켜야 할 7번째 비밀은 우리의 명예와 업적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 경험과 성취를 축적하면서 우리의 성공 이야기를 끊임없이 공유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데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행동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것은 거짓 겸손이나 자신의 성취를 부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겸손의 가치와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명예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만심이 있거나 불안정해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성취에 만족하는 대신 외부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성장하고 기여하는 대신
과거의 영광에 살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은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동과 성품이 스스로 말하게 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알아차리고 존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의 조언을 더 많이 구하고 의견을 소중히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업적을 완전히 숨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영감을 줄 수 있을 때 경험을 공유하기에 적절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과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전문가가 경력 조언을 구한다면 여러분의 경험 중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유용하고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생의 단계에서 우리의 업적은 직업적 또는 재정적 성공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가장 큰 성취는 사랑하는 가족을 키운 것,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한 것, 또는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업적들은 똑같이 가치 있으며 종종 어떤 직함이나 상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명예와 업적을 대부분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또한 과거의 성취만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이전의 명성에 기반한 기대에 부담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요약하자면 진정한 명예는 종종 우리 행동의 조용함에 있지 우리 말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성품이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일시적인 칭찬보다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종류의 존경과 감탄을 키웁니다. 구비밀 8. 과거의 모욕과 상처. 우리가 조심스럽게 유지해야 할 8번째 비밀은 과거의 모욕과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 경험을 쌓아가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길을 따라 몇 가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뒤로하고 이러한 오래된 상처들을 공유하지 않는 데에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를 뒤로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래된 상처를 지속적으로 다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적 치유와 개인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래된 모욕이나 과거의 상처를 공유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상처들이 완전히 아물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감정적 치유를 크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에 목소리를 주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상처받지 않았던 척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순간들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평화를 보호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다시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를 원한과 쓰라림의 순환에 갇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공유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여기 지금 더 충만하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중요한 트라우마나 감정적 상처를 다루고 있다면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는 현재의 관계를 해치거나 평판에 해를 끼칠 위험 없이 이러한 경험들을 처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욕과 상처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또한 현재의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상처받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현재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불편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달걀 껍데기 위를 걷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며 그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까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과거에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은 오늘날 매우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우리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오늘 누구인지 또는 내일 누가 될 것인지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경험에 대해 공유할 것을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비밀 9. 개인적 신념 만트라. 우리가 열정적으로 지켜야 할 9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개인적 신념에 관한 것으로 종종 만트라나 화건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근본적인 원칙들,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복잡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명확성을 제공하는 개인적 진리들입니다. 만트라, 신념, 개인적 원칙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을 믿는지 숨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이러한 원칙들의 힘과 여러분의 삶에서의 진정성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신념을 비공개로 유지할 때 우리는 그것들의 진정성과 개인적 힘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트라와 원칙들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정원에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들은 판단이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보호된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개인적 신념에 대해 너무 많이 공유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만트라와 원칙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깊이 느껴지는 삶의 지침이 아닌 단순한 말로 변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가장 내밀한 신념을 노출시키는 것은 우리를 비판이나 조롱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신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 신념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변화를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새로운 경험을 얻음에 따라 우리의 일부 원칙들이 조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신념들이 비공개로 유지될 때 우리는 외부의 정당화 없이 이러한 개인적 진화를 위한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가치관이나 신념을 완전히 숨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방식을 통해 여러분의 성실성과 성품의 강인함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가장 깊은 신념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데에는 또한 거의 신비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들은 개인적 실천에 관해서는 침묵과 신중함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트라와 원칙들을 개인적인 보물로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그것들의 신성하고 개인적인 본질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적 신념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그것들을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그 나침반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개인적 북쪽을 가리키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빌 결론 우리는 55세에서 75세 사이에 특별히 주의해서 지켜야 할 9가지 비밀에 대한 여정을 마쳤습니다. 삶의 특정 측면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편견과 잘못된 가정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돈, 긴장을 피하고 재정적 자율성을 보존합니다. 가족의 비밀, 가족 핵심 내에서 온전함과 신뢰를 유지합니다. 약물과 건강, 존엄성을 지키고 의학적 상태에 기반한 판단을 피합니다. 성생활, 친밀함을 보호하고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합니다. 자선활동, 의도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명예와 업적, 겸손을 통해 진정한 존중을 키웁니다. 과거의 모욕과 상처, 감정적 치유를 촉진하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개인적 신념, 만트라, 근본적인 원칙들의 힘과 진정성을 보존합니다. 지혜는 종종 침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공유하기로 선택한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러한 측면들을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신성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존엄성, 자존감, 내적 강인함의 피난처를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신중함은 수치심이나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끊임없는 노출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사적인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유되어야 유효하거나 실제한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풍부하고 복잡한 인생의 단계를 항해함에 따라 우리가 개방성과 신중함 사이에서, 공유와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키우면서도 건전한 신비감과 개인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9가지 소중한 비밀에 대한 탐구를 마칩니다. 이러한 성찰이 여러분에게 유용하고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이러한 팁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의 수호자입니다.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개인적인 보물로 간직할지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유일무이한 예술 작품이며 가장 아름다운 분놀림 중 일부는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비디오까지 자신을 잘 돌보시고 소중한 비밀들을 가슴 가까이에 간직하세요.